안녕하세요. 대기업 이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국내 드론 기업의 어떤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이 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기사와 또 최근 이제 남북 어떤 군사적 긴장감이 좀 상승하고 있죠. 상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코콤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들과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미국 노스다코타 주정부와 무인 이동체 시스템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을 갖는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의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미국의 한 3개에서 4개 주와 추가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오늘 좀 전해졌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은 이 MOU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어떤 강제성이나 효력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MOU만 체결하고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우도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 사업으로 좀 이어지기까지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어떤 이제 코콤이나 이런 종목이 움직이게 된 어떤 이제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선반영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남북 간의 어떤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최근 이제 그 평양 상공에서 무인기가 나타나서 그 무인기가 전단지를 살포한 사건이 있었죠. 자, 이 사건 이후에 남북 간의 군사적 어떤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자극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이 날아갔던, 북한으로 드론이 날아갔던 상황이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24일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드론이 날아가서 평양에 전단지를 살포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군 당국이 파악을 하지는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도 이제 탈북단체, 민간단체에서 드론을 띄워서 평양에 전단지를 살포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가 코로나 좀 시국이었기 때문에 워낙에 뭐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서 별로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크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일전에 이제 민간단체에서 드론을 날려보냈던 적이 있었던 점이 되겠고요. 또 반대로 이제 북한 쪽에서 대한민국 쪽으로 드론을 날려보냈던 사건도 있었죠. 얼마 전 2022년도 10월 26일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북한에서 무인기 5대를 띄워서 서울 상공을 싹 휘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헬기나 뭐 항공기나 이런 것들로 추적을 해서 격추를 시도를 했었는데 격출하지는 못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드론에 대한 어떤 대응 역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커졌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포천의 드론 작전사령부 또 창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아마 오늘 드론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좀 상승하는 이유가 또 다시 한번 더 뭐 북한 쪽에서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 상공으로 날려보내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과, 또 하나는 미국 시장에 우리나라 드론 기업이 좀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오늘 드론 관련주의 상승의 이유로 좀 손꼽히고 있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코콤은 과연 이제 드론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인데, 코콤이 과거에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 자체를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나 이 사업을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어떤 사업의 이력 때문에 드론 관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코콤이 빠지지 않고 관련 수혜주로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밖에도 이제 코콤의 어떤 주가를 움직이는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CCTV 같은 거, 최근 2023년도에는 보면은 흉악 범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CCTV의 설치를 늘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코코미 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주가가 급등한 전례가 있었고요. 또 이제 그러니까 김포에 본사가 있는데 코코미의 김포에 본사가 있는데 과거에 이제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 때문에 또 주가가 단기적으로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었고요. 또 드론 관련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또 주가가 상승했었던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조금 보면은 이제 어떤 실적에 기반한 어떤 주가의 상승이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슈에 기반한 좀 테마에 기반한 어떤 주가의 상승이 주기적으로 좀 일어나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길게 놓고 보면 주가는 뭐 거의 계속해서 저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3,000원대까지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내려왔었는데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3,000원대 부근에서는 조금 마무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장중에 주가가 25%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한 16%대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랜 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좀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2022년 12월 26일 이때 당시에도 바로 북한의 무인기가 국내에 이제 침투했을 때죠. 그때 당시에 주가가 단기간에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고, 물론 북한 무인기 플러스 또 추가적인 이슈가 좀 더해져서 올라갔는데, 북한의 무인기 관련 이슈가 터졌을 때 큰 상승을 보였고, 이때는 이제 CCTV에 대한 어떤 설치 수요나 이런 부분들, CCTV 설치를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뭐 상한가나 또 급등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후에는 뭐 김포 편입 관련 이야기들, 서울시에 김포를 편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올 때 또 단기간에 주가가 또 상승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이제 미국 측에서 중국의 드론 업체를 제재한다.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또 주가가 상한가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다만 이슈가 있을 때는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그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한다라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한 안정적인 상승보다는 이슈에 기반한 단발성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반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현재 4,500원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4,500원의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5,000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5,500원까지 또 상승할 수 있는데 500원 단위로 매물대나 이런 것들이 좀 구간마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좀 많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4,500원대를 오늘 좀 넘어서게 된다면 이후에 추가 상승했을 때는 5,000원까지 또 상승을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이제 5,500원 부근까지도 상승폭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의 흐름에서는 5일선의 좀 지지 여부를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적당하지 않을까 싶고, 이후에 실제 뭐 북한이 진짜 우리나라 쪽으로 드론을 날려 보낸다거나 지난 2022년과 같은 행태를 또 도발을 또 한다면 역시나 이제 코콤이나 이런 종목들, 드론 관련주들이 주가나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후에 어떤 북한의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기적인 어떤 슈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나온 이슈 두 가지를 바탕으로 코콤의 주가의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